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블룸버그와 외국 기관지 저널 등을 연구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FRB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신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해서 미국 주가지수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유추한 자료인데요. 자, 본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FRB 되어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URL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 다 있죠. 저는 이거 이제 다 다운받아서 직접 하나씩 다 보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인데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안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테이블 2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테스트,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그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연준위에서 하면 전 세계 각국에서도 그 기준안, 변경된 기준안에 따라서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미국 연준이나 IMF, 그 다음에 BIS에다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보고조차를 안 하면은 국가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 연준위에서 나온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이제 과거와 다른 신개념의 스트레스 테스트, 말 그대로 항목이 몇 가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세부하는 여러분들 직접 다운받아가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이건 완전히 강의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결과값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1년부터 24년까지 우선 어떻게 될 건지,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차트가 두 개잖아요. 테이블 2A, B 되어 있잖아요. 테이블 A는 뭐냐면 미국 시나리오고, 테이블 2는 미국 외 지역 시나리오입니다. 아시겠죠? 테이블 1은 아메리카, 미국, 테이블 2는 미국 외.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까지 포함된 건 아니에요. 우선 유로존, 유로 돼 있죠. 유로. 여기 보시면 유로 돼 있죠. 유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가,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가, 여기는. 그 다음에 저펜 돼 있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한국은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외로 한국의 국가적인 여러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리얼 GDP 그로스가 있고 노미널 GDP 그로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리얼 GDP는 이제 말 그대로 실제 GDP고, 노미널은 명목 GDP예요. 명목 GDP 아시겠죠? 저번에 제가 화폐 강의를 할 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목 GDP는 실질 GDP, 리얼 GDP 그로스, 이거 더하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갭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니까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앞에 1부터 4까지 그 각 분기예요. 3개월 단위로. 그리고 여기 레벨, 여기는 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지수. 이거는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여기 다우존스 나와있죠. 그 다음에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집가격, 그 다음에 상업지수, 쉽게 말하면 상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 마켓 볼리레이션 인덱스, 이거 시장 변동성, 시장이 얼마나 이게 막 등락을 이렇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결과만 알려드리면 다우존스 값이 지금 39,52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우 지수가 한번 볼까요?
지금 다우지수가 31,458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분기 끝날 때쯤 되면은 다우지수가 39,000까지 간다는 거예요. 39,000까지 가는데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되냐, 지금 여기부터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이 11번부터 12번까지 스토리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31,500 얼마인데 이게 39,000까지 간다. 39,000까지 간다. 그 시나리오예요. 명목 GDP는 4.1까지 수치가 나와야 되고 실질 GDP는 2.4까지 나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 우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 넘었어요. 미국 2.1 넘고 지금 3.0 찍니만이 이 소리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체크하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설명드리면은 뭐 시간만 흐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Unemployment Rate, 실업자 지수가 안 맞아요. 실업자 지수가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39,000대가 나오려면 이 실업자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실업자 지수가 6.6%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 강의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국가통계청 자료와 안 맞다니까요. 이게 언론에서는 최대한 좋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FM대로 말을 안 해요. 특히 선거 있을 때는 더 그래요. 선거 있을 때는 미국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안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어떻게 뭐 이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받쳐주고 있어요. 1분기 목표인데 요 실업자 지수만 아까 그 보니까 1월 며칠 기준이었잖아요. 조금 전 강의에서 제가 영상 연결해 드릴게요. 36점 몇 프로인가 그랬죠. 조금 전 강의에서. 그게 팍 이렇게 6.6% 떨어질 수 있냐? 지금 이제 1분기 끝나려면 3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남았죠. 쉽게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3월 그 1.9조 부양안, 그때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익스파이어 그 기간이 언제까지면 3월 18일인가 그래요. 저번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그게 프로세스상 3월 18일에 최종 대통령 서명이 나고 일반 국민한테 지급이 되려면 우리 한국만 해도 돈 지급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려요. 왜 그러냐면 돈 가져가래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국민 홍보를 해도 안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잘 몰라서. 생각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 실업자 지수가 쉽게 못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죠? 즉 2021년 1분기에는 이 다우존스 지수가 39,000까지는 못 찍는다. 왜?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돈 풀며 억지로라도 이건 다 끼워 맞추면 돼요. 끼워 맞추면. 그런데 이거는 쉽게 안 돼요. 실업자 지수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더라도 쉽게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저 또한 생각이 똑같습니다. 왜? 이 인간의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건 국가도 함부로 못해요. 일자리를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선거용으로 정책 포퓰리즘상 단기 일자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단기 일자리.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선거도 없어요. 선거 없단 말이에요. 하원도 2년마다 이렇게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하원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 더 이상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39,000까지는 안 가지만 3월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실업자 지수는 쉽게 못하니까 이걸 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실업자 지수는 스토리가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스토리가 갈수록 낮아진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 조건은 국가에서 컨트롤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수치는 맞출 수가 있어요. 미국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영 안 하고 나머지는 반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 그냥 39라고 할게요. 39,000인데 숫자 단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 39, 40. 자, 여기 41이 언제냐면 쭉 가보면 2022년 정확하게 1년 뒤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41을 찍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1,000대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43,000대를 찍는다는 거예요. 즉 주가는 계속 오른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미국 국가의 목표라는 거죠. 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안이 바뀌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게 좋게 바뀌었을까요? 나쁘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유명한 분 많으시죠? 우선 한국 기준안도 변경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 내야 되니까 미국도 이제 IFRS 9 그러니까 미국식 IFRS 9을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갖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초장기 대출이 나옵니다. 초장기 대출. 초장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대출이 나와요. 미국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년 뭐 대출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국에 안 사니까. 한국도 이제 40년 대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자료들이 언제 나왔냐면 2년 전부터 다 나왔던 거예요. 다 자료 나왔던 거예요.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치는 반영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대신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일해라는 거는 뭐냐? 죽을 때까지 세금을 달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세금을 달라는 의미는 뭐냐? 국가에 네가 죽을 때까지 세금을 줘야 국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25년쯤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 자료인데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 이제 실업 받는 이제 수당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전제 조건이 뭐냐? 일하는 노인. 일 안 하는 노인들은 그냥 강제적 급여, 뭐 노령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받고 일을 하시는 노인들은 생각외로 많은 수당의 종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안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당연히 나올 거고. 그게 독일식 방식이고 유럽식 방식이니까. 그럼 노인이 됐어도 일을 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뜯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십시오. 우선은 지금 정책 흐름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예상한 이 수치만큼은 안 가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왜? 미국에서 계획을 해놓은 거니까. 맞죠? 그런데 이만큼 되려면 unemployment rate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업자 지수가 팍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건 미국 기준이고요. 자, 이제 테이블 2 빅스토리를 볼게요. 이거는 미국 제외하고입니다. 미국 제외하고.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주황색 이 색깔도 이쁘죠?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질 GDP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3.2%나 잡혀있네요.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지? 이거는 유로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13.2는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로존 이거 불가능해요. 뭐 1.7 정도면 몰라.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고, 실질 GDP가 13.2가 나오면 면목 GDP는 한 15를 찍는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돼요. 유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인데 개발도상 국가들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연준위에서. 왜? 개발도상 국가는 상대적으로 백신 살 돈이 없으니까 백신을 풀지도 못하고, 풀지 못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힘들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4.8% 예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영국도 21.5나 실질 GDP 성장률이 21.5나 잡고 있네요. 영국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영되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유로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 보면, 이거 없다고 치고요, 지금 1분기 건 없다고 치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1.3, 2.5 쭉 보면은 언제 고점을 찍냐, 유로존 같은 경우는 22년 내년 정확하게 1년 뒤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고점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분기 요 수치는 우선 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빼고 생각해요. 이거 빼고 생각했을 때 유로존 같은 경우는 22년 1분기 정확하게 내년 이맘쯤에 유로존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급등한다. 코로나 끝나고 정확하게 내년쯤에 여행 가실 분은, 그러면 유로화를 언제 바꿔놔야 된다? 지금 바꿔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개념? 이 부분.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한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개발도상 국가도 볼까요? 개발도상 국가도 그런데 6.4 인플레이션 실질 GDP 성장률이 22년 정확하게 1년 뒤에 6.4 라고 되어 있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 볼까요? 일본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전 강의 내용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코로나 리세션이 끝나더라도, 우선은 4월달에 그 리세션 개념이 끝나요. 끝나더라도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1년 더 그 사회적 충격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과거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장이 똑바로 돌아가고 행정 프로세스랑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딱 시스템에 갖춰져야 직원을 뽑잖아요. 그 시간대가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과거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1년 뒤인 정확하게 22년 1월달에 22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3월달에 전 세계의 경기가 초호황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미국은 생각으로 반대네요. 미국은 22년 1분기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라고 우선 차트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번에 제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은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23년 이때까지 채권 만기액이 채권 보이시나요? 23년까지 미국은 채권 만기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3년 때. 그리고 25년에 채권 만기 금액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아시죠? 이때부터 23년 때부터 미국 어떤 회사가 망했네, 파산했네,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쉽게 못 올려요. 채권 만기 도래 금액 때문에. 미국이 진짜 금리를 올리려면 23년 말쯤에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24년에서 25년 이때 갑자기 2차 곡선을 그리면서 기준금리를 그냥 슈팅 치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차트 하나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고급 자료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제 기운을 받아가세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위 분들한테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국 자료 이런 거 보고서나 기관 자료 가져와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